안녕하세요. 얘기함 구독자 여러분. 저는 중앙심리부검센터 293 부센터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향금입니다. 저는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. 유족분들께서 심리적인 어려움, 소위 말하는 내적 어려움들도 있지만 또 외적 어려움,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김양금님께 그 현실적인 어려움, 외적인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좀 질문을 들어보고요. 그것에 대한 답을 함께 좀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겠는데요. 많은 유족분들께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유품을 언제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김양금님께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셨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각자의 생각이 많이 달랐었거든요. 저랑 아이들은 모두 이제 한꺼번에 어떻게 그 기억을 지우고 싶은 생각인지 정리를 하기를 원했었고요. 저는 남편의 어떤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기록들이나 책이나 옷이나 그런 걸 정리하기가 정말 많이 힘들었었는데요. 그래서 한꺼번에 모든 걸 정리하지를 못했어요. 그래서 처음에 옷은 정리를 해서 정말 좋은 곳에 쓰레기로 버려지기 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다시 쓰일 수 있도록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관에 어떤 기증을 했고요. 그 다음엔 이사를 저희가 하면서 또 짐을 또 정리를 할 때 어떤 책의 일부라든지 또 남편의 물건의 일부를 또 정리를 했고요. 그래서 지금은 아주 조금 남편을 기억할 만한 물건은 간직하고 있습니다. 네. 유족분들께서 이런 질문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. 어쩌면 유품과도 관련돼 있을 수 있겠는데요. 그 집에서 이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. 실제적으로 그 고인의 채취가 묻어있는 그곳을 떠나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뭔가 불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그립기도 한 이런 두 가지 마음을 다 갖고 계신데 그런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. 예, 저희 집 같은 어떤 경우는 남편이 어떤 삶을 마감한 공간이 저희 집이었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어떤 이사를 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었는데요. 근데 저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. 어떤 그 심리적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그곳을 도망치듯이 이사하기보다는 제가 그 힘든 어떤 감정을 극복을 하고 남편에 대한 기억과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사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 마음이 어느 정도 치유가 되고 남편과 함께라는 생각으로 제가 그 집에서 한 2년 이상은 살고 이사를 했습니다. 또 한 가지 이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고통스럽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특히 이제 배우자가 사망하시게 되면 고인분의 이제 혈연 관계에 있는 분들과의 또 어려움도 많다고 하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과 갈등이라든가 또 단절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? 네, 이 부분도 정말 저희가 고인을 떠나보낸 것만큼 고인이 떠난 후에 어떤 큰 상처로 저희에게 다가왔는데요. 저는 이 어떤 고통을 위로받지 못하는 슬픔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. 질병을 앓든지 교통사고든지 사고를 당해서 사별할 경우는 주변에 위로가 있지만 이 어떤 자살로 인한 사별은 그 누구도 이렇게 위로한다든지 각자의 아픔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원망하는 대상이 필요한 어떤 가족군 쪽에서는 저희들을 원망하는 또
친했던 지인이나 또 친정 쪽이지만 어떤 원인을 어떤 남겨진 유족들에게 돌리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말 정말 힘들었습니다. 네,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유족분들께서 또 하나의 고통으로 경험하시는 것들이 주로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. 김양금님께서도 아마 자녀를 양육을 계속하고 또 학업이나 이런 것들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.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. 네, 사실 고인이 남편인 경우에 어떤 유족이 겪는 어려움은 정말 경제적인 부분이 아닐까, 저는 그렇게 제 사례를 봤을 때도 무척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희도 그때 아들이 20살, 22살이 있었는데요. 한 명도 대학교 입학을 하지 않은 경우라서 어떻게 이걸 처리를 해야 되고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힘들었었거든요. 고민도 했었고요. 정말 제가 그때 해보지 않았던 일들, 파출부, 식당, 종업원, 병원 환자 식당에 또 어떤 일도 물불을 가리지 않았고 낮과밤을 가리지 않고 지금 10년 전에 저를 생각해 보면 과연 지금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될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아이들의 어떤 교육과 양육을 했었고요. 지금은 10년이 지나서 아이들이 이제는 성장해서 다 자기 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.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유족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신지, 이런 외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라고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싶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어떤 시간을 되돌아보면 혼자인 것 같았고요. 주변의 편견이나 소외감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우연히 유족들을 위한 자조 모임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 길 참석하게 됨으로써 혼자가 아니라는 것과 저희의 회복을 도와주는 전문 기관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. 그 곳을 통해서 저와 저희 아이들은 지금 회복해서 일상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.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주변에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는 이웃이나 지인이나 계시다면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그런 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. 귀한 시간 내주신 김양금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유족분들께서 겪으실 수 있는 외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물론 다른 유족분들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시게 될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문기관의 도움을 요청해 주십시오. 센터는 준비되어 있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